안녕하세요. 참된 인생입니다. 오늘은 무례한 인간들에게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천천히 숨을 한 번 내쉬고 편안한 마음으로 들으세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세월이 흘러가면서 우리는 다양한 인간 관계를 형성하게 됩니다. 이러한 관계는 우리 삶에 다양한 영향을 끼치죠. 어떤 인간 관계는 우리를 지지하고 함께 성장하게 하며 좋은 경험을 쌓게 해줍니다. 그런 관계는 우리 삶을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들기도 하죠. 하지만 모든 인간 관계가 좋은 것만은 아니겠죠. 가끔은 무례하거나 해로운 관계와 마주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무례한 인간과의 관계는 특히 힘들고 큰 상처를 주는 경험들을 하셨을 겁니다. 이런 인간들의 특징은 자기 중심적 태도와 공감 능력이 매우 낮으며 소위 말하는 나르시스트 경향이 매우 강하죠.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까내리고 헐뜯음으로써 자신의 부족한 자존감을 채우는 경향이 매우 큽니다. 이러한 관계는 누구에게나 스트레스를 주지만 특히나 마음이 여리고 공감 능력이 매우 높은 사람들에게는 크나큰 불안감과 불필요한 에너지를 소모하게 만듭니다. 많은 심리상담사나 연구진들의 연구를 통해 공격을 당하는 사람들을 자세히 살펴보니 또 하나의 한 가지 공통점이 있더랍니다. 그것은 바로 특정한 그룹이나 특정 사람에게 지나치게 의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지나치게 의존하는 경향이나 기대 심리를 가지고 있다면 누군가의 무례한 공격 혹은 지배성이 강한 사람들에게 절대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나르시즘이 매우 강한 사람들은 빈틈을 보면 틀림없이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와 또다시 여러분들을 더 힘들고 고통스럽게 할 것입니다. 그 사람이 너무 중요하게 느껴지고 그 사람 없이는 모든 것을 잃을 것 같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때로는 그 관계에서 일정한 거리를 두고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할 때도 있습니다. 자신을 희생하면서도 그 관계를 지키려 하면서 고통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럼 무례한 인간 관계를 다룰 때 중요한 것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입니다. 먼저 제일 중요한 건 지금부터 앞으로 여러분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 미래에 대한 생각을 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영향에서 벗어나 의존하는 습관을 버리고 자립적인 존재로 살겠다는 결심이 꼭 필요합니다. 가끔 누군가가 무례하게 말을 하거나 행동했을 때 그 순간의 기분이 매우 나빴지만 혹여나 내가 그 사람의 기분이 상할까 혹은 내가 너무 예민해 보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 때문에 그냥 웃으면서 넘어간 적이 대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가장 마음이 힘들고 고통받은 감정들을 돌이켜보면 무례한 사람이 보였던 말투나 행동들도 있었겠지만 내가 그 일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대처를 하지 못했었을 때 혹은 이런 상황에서 분위기를 불편하게 만들고 싶지 않아서일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여러분들 스스로를 괴롭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앞으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여러분들이 하고 싶었던 것을 하는 것입니다. 신체적, 언어적 폭력을 말씀드리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속마음에서부터 꼭 내뱉고 싶었던 것을 내뱉는 것입니다. 누군가한테 무례한 말을 들었을 때 아무 말 없이 지그시 쳐다보는 겁니다. 단순히 가만히 지켜보세요. 상대방이 원하는 반응을 주지 않으면 됩니다. 상대방이 우리를 공격하려 할 때 우리는 예측에서 벗어나 상대방의 원하는 반응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행동들이 익숙해지고 적응해 나간다면 조금씩 수위를 줄여 나가게 될 것입니다. 여유가 생기고 내공이 생기며 오히려 궁극적으로 상대방의 의도와 행동을 이해하며 상대방이 원하는 대응을 선택할 권한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평소에 상대에게 간파를 당했다면 되려 내가 상대를 간파하여 되려 그 사람을 더 이해하고 대처하는 능력이 길러지실 겁니다. 만약 이런 게 어렵다면 최소한 웃지 않는 겁니다. 내가 너의 이런 부분들로 인해 많이 불편하다는 것을 못해도 3번 정도는 노력을 해보시는 겁니다. 처음부터 잘 아실 수는 없으실 겁니다. 그래도 노력을 하세요. 처음에는 굉장히 나쁘끄럽고 주변 분위기도 어색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평소에 느꼈던 감정이나 분위기도 아니며 즉각적으로 상대에게서 평소에 보지 못했던 표정과 반응들을 느끼실 것입니다. 또한 내가 평소에 화를 내지 않는 사람인데 나도 모르게 얼굴이 시뻘개지고 동공이 확장되고 목소리가 떨리실 겁니다. 또 여러분들은 평소 습관대로 눈치를 살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순간을 견디어 보려고 노력하세요. 누가 나를 어떻게 보던 내 감정이 우선이라고 생각하세요. 그 순간들을 계속해서 익숙해지시도록 그저 놔두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갓난아기가 막 걸음마를 뗐는데 하루아침에 펄펄 뛸 수 없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아주 작은 연습들을 지금부터 반사적으로 조금씩 익혀놓는 훈련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무리한 순간들을 마주할 때마다 이러한 순간들의 대처 능력들을 천천히 기르는 것이지요. 이러한 상황들과 내 대처 능력들이 조금씩 길러지는 것이 느껴지실 겁니다. 처음부터 정말 무리한 상황에서 고급스럽게 웃으면서 대처하실 수는 없습니다. 상황을 익숙하게 만들고 내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차차 여유라는 것이 생기실 겁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무리한 상황이 일어났을 때 그 감정에 휘둘리기가 쉬워 제대로 된 판단이 어려우신 분들은 노트나 다이어리에 내가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미리 적어 나가는 훈련을 해보세요. 그러게 차차 무리한 사람들이 주는 특정 상황들에서 차차 나도 모르게 한 발짝 멀어져 그 상황을 여유 있게 직면하게 되는 여러분들을 보시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 스스로를 절대 자책하지 마세요. 너무 많이 상처를 받은 사람들은 피해의식으로 인해 자기 연민이 생기는 것은 당연하지만 이러한 감정이 심해질수록 그 안에 갇혀있지 마시고 이럴 때일수록 자기 상황을 좀 더 객관화시켜 보셔야 합니다. 자책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인생은 한 편의 영화입니다. 그 영화의 주인공은 바로 당신이며 주체이고 대본, 촬영 모두 당신이 작성하는 것이며 내 영화 같은 삶의 결말은 해피엔딩일지 새드엔딩일지 모두 여러분들이 결정하는 것임을 잊지 마세요. 수십 년간 이렇게 살아왔기에 처음부터 이런 마음을 갖기에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부터라도 우리는 이러한 마음을 갖기 위해 노력을 해야만 합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선 자기효능감, 즉 회복 탄력성을 기르는 훈련이 꼭 필요합니다.
인간관계에서 주는 스트레스로 인해 내가 지금 굉장히 절망스러울 때 회복할 수 있는 힘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죠. 이게 바로 자기 효능감이라는 것입니다. 회복 탄력성, 자기 효능감을 기르기 위해선 바로 성공 경험들이 꼭 필요로 합니다. 성공이라는 것은 우리가 부를 쌓는다거나 소위 말하는 몸짱이 된다거나 회사에서의 승진을 했다거나 등 이러한 겉으로의 성공의 의미가 아닙니다. 이런 외적인 성공이 아닌 우리가 지금 당장 필요한 건 내적인 성공 경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당장 활동적으로 꾸준히 할 수 있는 것, 내 항상 마음속 깊이 하고 싶었지만 미루었던 것, 그러한 것들을 의미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새해가 다가올 때 우리는 한 번쯤 새해 소망과 목표를 새기죠. 근데 이러한 것들이 대다수는 지키지 못하고 또 실패만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예시를 들자면 내일은 꼭 10,000보 이상 걸어야지 근데 반도 못 걷는다거나 또는 내일 아침에는 꼭 일찍 일어나야지 했는데 또 제대로 일어나지도 못하고 나는 진짜 대체 왜 이런 사람인가 하고 또 자기 자신을 실패의 존재로 여기며 자책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럼 이제부터 중요한 방법은 하루 전날이 매우 중요합니다. 내가 평소에 10,000보 이상 걸어야지 라는 목표가 있었다라고 하면 일단 내가 10분만 걸어봐야지 라는 작은 목표부터 세우는 것입니다. 내가 몸짱이 되고 싶다라고 생각하면 일단 푸시업 1개만이라도 하자라고 이렇게 목표를 아주 작게 쪼개는 것입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건 이러한 세부적인 목표들을 노트나 다이어리에 작성을 하고 그것을 이루었을 때 동그라미를 치는 겁니다. 어떠한 목표라도 상관없습니다. 내가 내일은 이런 음식이 땡기니깐 내일 점심에는 이 음식을 먹겠다라고 작성하고 그것을 이루었을 때 꼭 동그라미를 치시는 거죠. 이걸 내가 60일 동안 꾸준히 할 수 있는 작은 목표들로 하루에 3개씩이라도 채워나가세요. 그리고 다음날 목표들을 이루었을 때 꼭 동그라미를 치고 그 노트에 내 자신에 대해 한마디 적어 나가시는 겁니다. 난 정말 괜찮은 사람이야. 거봐, 별거 아니지만 해냈잖아. 라고 말이죠. 이게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회복 탄력성을 기르기 위해서 그리고 내 자존감과 자긍심을 기르기 위해선 매우 중요한 훈련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성공적인 메아리를 자주 들려주는 겁니다. 60일 동안 이러한 성공 경험을 반복하면 모멘텀이라는 것이 생겨나며 내면의 성공과 자기 자신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자신을 회복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또한 인간관계에서 더욱더 내 자신이 중요하다고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릇이 없으면 물은 쏟아지는 것처럼 자기를 지키고 다른 사람을 돌보는 데 필요한 지혜와 자원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정함과 인내심을 유지하면서도 자신의 존엄성을 보호하고 이러한 작은 습관들과 작은 성공 경험들을 통해서 자기 효능감을 꼭 키우시고 다른 사람의 압박에 휘말리지 마세요. 마지막으로는 무엇보다 다른 사람을 비난하거나 헐뜯는 사람을 멀리하세요. 남을 깎아내리고 자신을 높이려는 사람들은 자기 자랑을 하며 다른 사람들을 과시하고 의도적으로 남을 비하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태도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손상시키고 부정적인 에너지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대신 자기 자신을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시키고 성장하는 것이 더 현명한 선택입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이건 정말 비밀인데
너만 알고 있어 라는 경험들은 한 번씩 하셨을 겁니다. 이것은 확성기를 입에 바짝 붙이고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또한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분명 다른 사람에게도 똑같이 내 흉을 보고 다니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곁에 두면서 불필요한 나의 에너지를 더 이상 소비하지 마세요. 그 아무리 몇십 년간 친한 친구여도 말은 반드시 되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노년의 명언 중에 입을 다물면 중간은 간다. 혹은 나이가 들수록 입은 다물고 지갑은 열라 라는 말도 있습니다. 침묵과 조용함은 노년을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는 특성 중 하나입니다. 묵묵히 홀로 즐길 수 있는 시간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며 존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눈을 감고 여러분의 마음에 큰 원이 있다고 생각하시고 소중한 사람들을 천천히 나열해 보세요. 이 중에서 피해를 주거나 부담을 주는 관계가 있다면 그 관계를 멀리 두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또한 그 빈자리에는 새로운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다시 말해 똥차 가고 벤츠 온다는 말이 있듯 여러분 마음의 원에 소중한 사람들로만 채워나가세요. 처음부터 쉽지 않으실 겁니다. 그러나 꾸준히 노력해보세요. 하나씩 작은 것부터 성공 경험을 느끼시고 성취하시다 보면 내 마음의 평온이 찾아오실 겁니다. 오늘은 무례한 인간들에게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았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그리고 어떤 노력을 해야 될지에 대해 조금이나마 길잡이가 되셨으면 합니다. 우리는 고귀한 존재이며 우리는 인생의 주인공으로 살아갈 자격이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인생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시고 남의 눈치도 보지 마시고 남은 여생 온전히 나를 위해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삶의 여정은 끊임없는 자아 성찰이며 존재의 의미를 찾는 것입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한 삶, 그리고 참된 인생을 바라며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더 좋은 영상 제작을 위한 큰 힘이 되니 꼭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천천히 숨을 한번 내쉬고 편안한 마음으로 들으세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세월이 흘러가면서 우리는 다양한 인간 관계를 형성하게 됩니다. 이러한 관계는 우리 삶에 다양한 영향을 끼치죠. 어떤 인간 관계는 우리를 지지하고 함께 성장하게 하며 좋은 경험을 쌓게 해줍니다. 그런 관계는 우리 삶을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들기도 하죠. 하지만 모든 인간 관계가 좋은 것만은 아니겠죠. 가끔은 무례하거나 해로운 관계와 마주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무례한 인간과의 관계는 특히 힘들고 큰 상처를 주는 경험들을 하셨을 겁니다. 이런 인간들의 특징은 자기 중심적 태도와 공감 능력이 매우 낮으며 소위 말하는 나르시스트 경향이 매우 강하죠.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까내리고 헐뜯음으로써 자신의 부족한 자존감을 채우는 경향이 매우 큽니다. 이러한 관계는 누구에게나 스트레스를 주지만 특히나 마음이 여리고 공감 능력이 매우 높은 사람들에게는 크나큰 불안감과 불필요한 에너지를 소모하게 만듭니다. 많은 심리상담사나 연구진들의 연구를 통해
공격을 당하는 사람들을 자세히 살펴보니 또 하나의 한 가지 공통점이 있더랍니다. 그것은 바로 특정한 그룹이나 특정 사람에게 지나치게 의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지나치게 의존하는 경향이나 기대 심리를 가지고 있다면 누군가의 무리한 공격 혹은 지배성이 강한 사람들에게 절대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나르시즘이 매우 강한 사람들은 빈틈을 보면 틀림없이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와 또다시 여러분들을 더 힘들고 고통스럽게 할 것입니다. 그 사람이 너무 중요하게 느껴지고 그 사람 없이는 모든 것을 잃을 것 같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때로는 그 관계에서 일정한 거리를 두고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할 때도 있습니다. 자신을 희생하면서도 그 관계를 지키려 하면서 고통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럼 무리한 인간 관계를 다룰 때 중요한 것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입니다. 먼저 제일 중요한 건 지금부터 앞으로 여러분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 미래에 대한 생각을 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영향에서 벗어나 의존하는 습관을 버리고 자립적인 존재로 살겠다는 결심이 꼭 필요합니다. 가끔 누군가가 무리하게 말을 하거나 행동했을 때 그 순간의 기분이 매우 나빴지만 혹여나 내가 그 사람의 기분이 상할까 혹은 내가 너무 예민해 보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 때문에 그냥 웃으면서 넘어간 적이 대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가장 마음이 힘들고 고통받은 감정들을 돌이켜보면 무리한 사람이 보였던 말투나 행동들도 있었겠지만 내가 그 일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대처를 하지 못했었을 때 혹은 이런 상황에서 분위기를 불편하게 만들고 싶지 않아서일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여러분들 스스로를 괴롭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앞으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여러분들이 하고 싶었던 것을 하는 것입니다. 신체적, 언어적 폭력을 말씀드리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속마음에서부터 꼭 내뱉고 싶었던 것을 내뱉는 것입니다. 누군가한테 무례한 말을 들었을 때 아무 말 없이 지그시 쳐다보는 겁니다. 단순히 가만히 지켜보세요. 상대방이 원하는 반응을 주지 않으면 됩니다. 상대방이 우리를 공격하려 할 때 우리는 예측에서 벗어나 상대방의 원하는 반응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행동들이 익숙해지고 적응해 나간다면 조금씩 수위를 줄여 나가게 될 것입니다. 여유가 생기고 내공이 생기며 오히려 궁극적으로 상대방의 의도와 행동을 이해하며 상대방이 원하는 대응을 선택할 권한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평소에 상대에게 간파를 당했다면 되려 내가 상대를 간파하여 되려 그 사람을 더 이해하고 대처하는 능력이 길러지실 겁니다. 만약 이런 게 어렵다면 최소한 웃지 않는 겁니다. 내가 너의 이런 부분들로 인해 많이 불편하다는 것을 못해도 3번 정도는 노력을 해보시는 겁니다. 처음부터 잘 하실 수는 없으실 겁니다. 그래도 노력을 하세요. 처음에는 굉장히 나쁘끄럽고 주변 분위기도 어색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평소에 느꼈던 감정이나 분위기도 아니며 즉각적으로 상대에게서 평소에 보지 못했던 표정과 반응들을 느끼실 것입니다. 또한 내가 평소에 화를 내지 않는 사람인데 나도 모르게 얼굴이 시뻘개지고 동공이 확장되고 목소리가 떨리실 겁니다. 또 여러분들은 평소 습관대로 눈치를 살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순간을 견디어 보려고 노력하세요. 누가 나를 어떻게 보던 내 감정이 우선이라고 생각하세요. 그 순간들을 계속해서 익숙해지시도록 그저 놔두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갓난아기가 막 걸음마를 뗐는데 하루아침에 펄펄 뛸 수 없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아주 작은 연습들을 지금부터 반사적으로 조금씩 익혀놓는 훈련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무리한 순간들을 마주할 때마다 이러한 순간들의 대처 능력들을 천천히 기르는 것이지요. 이러한 상황들과 내 대처 능력들이 조금씩 길러지는 것이 느껴지실 겁니다. 처음부터 정말 무리한 상황에서 고급스럽게 웃으면서 대처하실 수는 없습니다. 상황을 익숙하게 만들고 내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차차 여유라는 것이 생기실 겁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무리한 상황이 일어났을 때 그 감정에 휘둘리기가 쉬워 제대로 된 판단이 어려우신 분들은 노트나 다이어리에 내가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미리 적어 나가는 훈련을 해보세요. 그러게 차차 무리한 사람들이 주는 특정 상황들에서 차차 나도 모르게 한 발짝 멀어져 그 상황을 여유 있게 직면하게 되는 여러분들을 보시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 스스로를 절대 자책하지 마세요. 너무 많이 상처를 받은 사람들은 피해의식으로 인해 자기 연민이 생기는 것은 당연하지만 이러한 감정이 심해질수록 그 안에 갇혀 있지 마시고 이럴 때일수록 자기 상황을 좀 더 객관화시켜 보셔야 합니다. 자책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인생은 한 편의 영화입니다. 그 영화의 주인공은 바로 당신이며 주체이고 대본, 촬영 모두 당신이 작성하는 것이며 내 영화 같은 삶의 결말은 해피엔딩일지 새드엔딩일지 모두 여러분들이 결정하는 것임을 잊지 마세요. 수십 년간 이렇게 살아왔기에 처음부터 이런 마음을 갖기에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부터라도 우리는 이러한 마음을 갖기 위해 노력을 해야만 합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선 자기 효능감, 즉 회복 탄력성을 기르는 훈련이 꼭 필요합니다. 인간관계에서 주는 스트레스로 인해 내가 지금 굉장히 절망스러울 때 회복할 수 있는 힘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죠. 이게 바로 자기 효능감이라는 것입니다. 회복 탄력성, 자기 효능감을 기르기 위해선 바로 성공 경험들이 꼭 필요로 합니다. 성공이라는 것은 우리가 부를 쌓는다거나 소위 말하는 몸짱이 된다거나 회사에서의 승진을 했다거나 등 이러한 겉으로의 성공의 의미가 아닙니다. 이런 외적인 성공이 아닌 우리가 지금 당장 필요한 건 내적인 성공 경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당장 활동적으로 꾸준히 할 수 있는 것, 내 항상 마음속 깊이 하고 싶었지만 미루었던 것, 그러한 것들을 의미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새해가 다가올 때 우리는 한 번쯤 새해 소망과 목표를 새기죠. 근데 이러한 것들이 대다수는 지키지 못하고 또 실패만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예시를 들자면 내일은 꼭 10,000보 이상 걸어야지 근데 반도 못 걷는다거나 또는 내일 아침에는 꼭 일찍 일어나야지 했는데 또 제대로 일어나지도 못하고 나는 진짜 대체 왜 이런 사람인가 하고 또 자기 자신을 실패의 존재로 여기며 자책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럼 이제부터 중요한 방법은 하루 전날이 매우 중요합니다. 내가 평소에 10,000보 이상 걸어야지 라는 목표가 있었다라고 하면 일단 내가 10분만 걸어봐야지 라는 작은 목표부터 세우는 것입니다. 내가 몸짱이 되고 싶다라고 생각하면 일단 푸시업 1개만이라도 하자라고 이렇게 목표를 아주 작게 쪼개는 것입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건
이러한 세부적인 목표들을 노트나 다이어리에 작성을 하고 그것을 이루었을 때 동그라미를 치는 겁니다. 어떠한 목표라도 상관없습니다. 내가 내일은 이런 음식이 땡기니깐 내일 점심에는 이 음식을 먹겠다라고 작성하고 그것을 이루었을 때 꼭 동그라미를 치시는 거죠. 이걸 내가 60일 동안 꾸준히 할 수 있는 작은 목표들로 하루에 3개씩이라도 채워나가세요. 그리고 다음날 목표들을 이루었을 때 꼭 동그라미를 치고 그 노트에 내 자신에 대해 한마디 적어 나가시는 겁니다. 난 정말 괜찮은 사람이야. 거봐, 별거 아니지만 해냈잖아. 라고 말이죠. 이게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회복 탄력성을 기르기 위해서 그리고 내 자존감과 자긍심을 기르기 위해선 매우 중요한 훈련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성공적인 메아리를 자주 들려주는 겁니다. 60일 동안 이러한 성공 경험을 반복하면 모멘텀이라는 것이 생겨나며 내면의 성공과 자기 자신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자신을 회복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또한 인간관계에서 더욱더 내 자신이 중요하다고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릇이 없으면 물은 쏟아지는 것처럼 자기를 지키고 다른 사람을 돌보는 데 필요한 지혜와 자원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정함과 인내심을 유지하면서도 자신의 존엄성을 보호하고 이러한 작은 습관들과 작은 성공 경험들을 통해서 자기 효능감을 꼭 키우시고 다른 사람의 압박에 휘말리지 마세요. 마지막으로는 무엇보다 다른 사람을 비난하거나 헐뜯는 사람을 멀리하세요. 남을 깎아내리고 자신을 높이려는 사람들은 자기 자랑을 하며 다른 사람들을 과시하고 의도적으로 남을 비하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태도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손상시키고 부정적인 에너지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대신 자기 자신을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시키고 성장하는 것이 더 현명한 선택입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이건 정말 비밀인데 너만 알고 있어 라는 경험들은 한 번씩 하셨을 겁니다. 이것은 확성기를 입에 바짝 붙이고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또한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분명 다른 사람에게도 똑같이 내 흉을 보고 다니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곁에 두면서 불필요한 나의 에너지를 더 이상 소비하지 마세요. 그 아무리 몇십 년간 친한 친구여도 말은 반드시 되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노년의 명언 중에 입을 다물면 중간은 간다. 혹은 나이가 들수록 입은 다물고 지갑은 열라 라는 말도 있습니다. 침묵과 조용함은 노년을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는 특성 중 하나입니다. 묵묵히 홀로 즐길 수 있는 시간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며 존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눈을 감고 여러분의 마음에 큰 원이 있다고 생각하시고 소중한 사람들을 천천히 나열해 보세요. 이 중에서 피해를 주거나 부담을 주는 관계가 있다면 그 관계를 멀리 두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또한 그 빈자리에는 새로운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다시 말해 똥차 가고 벤츠 온다는 말이 있듯 여러분 마음의 원에 소중한 사람들로만 채워나가세요. 처음부터 쉽지 않으실 겁니다. 그러나 꾸준히 노력해보세요. 하나씩 작은 것부터 성공 경험을 느끼시고 성취하시다 보면 내 마음의 평온이 찾아오실 겁니다. 오늘은 무례한 인간들에게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았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그리고 어떤 노력을 해야 될지에 대해 조금이나마 길잡이가 되셨으면 합니다. 우리는 고귀한 존재이며 우리는 인생의 주인공으로 살아갈 자격이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인생,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시고 남의 눈치도 보지 마시고 남은 여생, 온전히 나를 위해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삶의 여정은 끊임없는 자아성찰이며 존재의 의미를 찾는 것입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한 삶, 그리고 참된 인생을 바라며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더 좋은 영상 제작을 위한 큰 힘이 되니 꼭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